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36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방자가 되겠습니다. 나라라는 의미의 방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라는 의미의 이 방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나라라는 의미의 방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방 하면 친근하게 지내는 나라, 국가 간의 교분이 있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연맹이나 동맹국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치권을 가진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요.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국왕을 왕으로 추대하는 나라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연방은 이제 지금은 해체됐지만 소비에트 연방과는 달리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일반 사이에서 자기 나라 또는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라는 의미고, 방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를 얘기합니다. 합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 이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라는 의미의 방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민족이라는 의미의 족자, 결애라는 족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사자가 되겠는데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의미의 이 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의미의 사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연설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말들을 우리가 통상 사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해서 총 1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사전 하면 말, 단어에 대한 뜻풀이를 한 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캐스트가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사표라고 하는 것은 직위, 직책, 직무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
표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공치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공을 내세우는 말을 얘기합니다. 사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중하게 거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어떤 자리라든지 이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고사하다는 표현은 정중하지만 뭐라 그럴까, 이 의사가 아주 명백하고 확고한 그러한 뜻을 전달을 할 때 고사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사여구라고 하면 이게 미사려구인데 실제 이 중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려라고 안 하고 여라고 표현한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양하고 화려한 말로 칭찬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기원전쯤에 기원 BC 한 3, 4년 정도에서 그 이전에 특히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일종의 이제 처세술의 한 학문 분야인데요. 말을 이제 화려하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흥을 일으키게 하는 표현 기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라든지 또는 어떤 일에 대한 기념으로 축하하는 메시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이라는 의미의 사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행하다라는 의미의 행위를 뜻하는 행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재앙이라는 의미의 액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재앙이라는 의미의 액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라는 의미의 액자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재앙이라는 의미의 액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액 하면 모진 어떤 운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특히 이제 이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종교적 색채가 샤머니즘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이 샤머니즘적인 측면에서 이게 강한 그런 어떤 관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피하기 어려운 또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잘못 또는 불리한 어떠한 운세를 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액운이라고 하는 것은 액을 당할 운이다, 이런 뜻이고, 액땜이라고 하는 것은 액운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굿판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굿이라는 의미가 이제 미신이라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신이라는 것으로서 이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굿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이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액땜이라는 것도 이제 액을 막기 위한 액막이 굿이라는 의미로서 쓰이기보다는
일종의 애군을 대신하기 위한 큰 애군을 대신하기 위한 작은 손해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재앙이라는 의미의 액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복이라는 의미의 이 복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 및 한자가 한글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한자가 들어오면서 한글 단어의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